하여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는가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게 됐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퇴임하기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 그 검찰총장을 하나 앉혀놓고 갔어.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얘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끝떨어진 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얘가 오바를 하게 돼. 오바를 하는데 이제 그 시점상 이명박 초기에 이 광우병이 터졌잖아. 이명박 초기에 광우병이 터지면서 그 이명박 지지율이 7.4%까지 떨어진다고. 근데 그때 막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그러면서 계속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 글을 계속 썼어. 그게 점점 늘어난 거야. 이명박 지지율이 7.4%까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하는 글을 막 퍼돌린 거야. 난 노무현 지지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해. 내가 그러지 마라. 노무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다 노무현 다친다는 얘기도 내가 했었어.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해 7월인가 8월에 2008년 7월인가 8월에 막 촛불이 꺾이기 시작한 그 시점에 봉하마을 압수수색 이런 기사를 터뜨려. 그래갖고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빼돌렸다. 그게 뭐냐? 자신의 통치 기록을 정부에 이제 정부의 사본을 놓고 그리고 원본을 봉하마을로 갖고 내려갔어. 근데 이게 인수위 때 이명박 인수위랑 노무현 청와대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야.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전용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전용선을 봉하마을까지 연결을 해서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기록을 찾아보고 싶을 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원본을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관리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야. 그게 이제 노무현하고 이명박 인수위하고 합의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내려갔는데 계속 노무현 지지자들이 촛불 시위 때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다. 이명박은 뭐 어쩌고인데 노무현은 이랬다. 계속 비교를 해준 거야. 비교를 하는 글을 쓰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어느 날 갑자기 봉하마을 압수수색. 그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빼돌렸다고. 허락 없이 빼돌렸다. 누명을 씌운 거지. 허위사실이었어. 그거 정확히. 그러면서 가가지고 뭘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버가 있었어. 서버가 뭐였냐면 민주주의 2.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게 뭐냐? 전직 대통령이 네티즌과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정책을 토론하고 노무현 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과 만나는 어떤 장을 고안을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접속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축적할 서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2.0을 준비하는 빈 서버, 공 서버 5개를 사놨는데 그거 들고 갔어. 그게 봉하마을 압수수색 사건이야.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빼돌린 국가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명박한테 막 화를 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면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다. 야, 우리가 약속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서 막 분노하는 편지를 썼는데 언론에서 아무도 안 실어줬어. 언론에서 아무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빼놓고는 안 실었던 것 같아. 한겨레도 안 실었던 것 같아. 그때 오마이뉴스에서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어주고 거의 안 실었어.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거야. 그때부터. 그 8월 달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잘 갔던 칼국수집, 수제비집까지 전부 다 수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는 제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그랬어. 그게 3월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3월인가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 소환되잖아.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버스를 방송용 헬기들이 막 추적하잖아.
기억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조사를 받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야. 혐의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권양숙 여사를 잡아갔어. 권양숙 여사를 열몇 시간 동안 붙들고 수사를 한 거야. 강도 높은 수사를 윽박 지르면서. 거기서 노무현 박연차가 준 시계도 우리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쓴 거야. 그런데 바로 그 기사 그래갖고 뭐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세 난리가 났었어. 그 당시에 그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큰 충격을 먹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자살을 해. 근데 이 봉하마을에 노다지 캐러 가자 이 언론을 띄운 게 조선일보였는데 그 조선일보에다가 그 기사를 실으라고 주도한 게 당시 국정원이었다. 그게 당시 국정원이었다. 라고 이인규라는 중수부장이 그걸 밝힌 거야. 이인규가 이 검찰 중수부장이었다는 놈인데 그 당시에 소위 이 검찰 내부의 정보를 이 국정원이 가져다가 언론에 뿌린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이인규가 다음날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다음날 나와서 빨대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언론에서 허위 보도가 나오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검찰이 다음날 나와서 지금 검찰에 빨대를 찾겠다. 빨대라는 게 뭐냐 하면 검찰에서 소스를 가져가는 기자 이걸 빨대라래. 정보원. 기자에게 정보를 주는 그 정보원을 찾겠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가 근거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언론에 나온 노무현 기사가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그래갖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내 정확한 기억에 4월 19일 정도에 그 기사가 나와. 4월 19, 20일경에. 그래서 내가 그 당시 4월 20일에 글을 써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 노무현 비판하라는 방송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전부 다 설이다. 설이고 주장이다. 근거는 없다.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비판하는 글을 2009년 4월 20일에 썼어. 그때가 그 봉하마을에 뭐 금캐러 가자 이지랄 할 때였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인규라는 그 당시에 노무현을 수사했던 수사부장이 그거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밝힌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그게 목요일인가 터진 사건이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 사건이 터져. 그 내가 생각했지. 아니 이인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터뜨렸을까? 이인규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터뜨렸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본심이 나오더만. 국정원에서 맞받아친 거야. 뭐라고 맞받아쳤냐? 그 당시에 검찰은 노무현을 구속하려고 했고 국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기억나요? 그 기사 이후로 쑥 들어갔잖아. 검찰이 그 당시 노무현을 구속하려고 했다. 그리고 검사는 국정원은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려고 했다. 서로 이제 디스전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핵심은 뭐야? 그 핵심은 문재인이야. 문재인 죽이기. 응? 이제 와서 이인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죽이기야. 문재인 죽이기. 그 당시에 노무현이 구속될 만한 죄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얘네들의 핵심은 그거라니까. 당시에 노무현을 구속시킬 만한 죄가 있었는데 자살하는 바람에 수사 못했다. 라고는 대놓고 말은 못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을 압박하는 거야. 문재인을 이제 압박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을
그 비난받게 하려고 위축시키려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치고 나온 방법이 뭐야? 그래서 문재인이 치고 나온 방법이 국정조사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관심도 없더라? 문재인이 그 이인규와 국정원 공작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맞받아쳤잖아. 내가 오늘 방송한 이유가 그거야. 관심 많아요? 방향을 다 잃고 있더만. 제대로 관심 갖고 있어? 지금 이게요, 예. 내가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었어.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를, 내가 느낀 거지. 깨달았어. 왜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다가 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어.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데,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가 열몇 시간을 털어가지고, 그, 봉화마을 시계 사건을 터트린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권양숙 여사한테도 건수가 없었단 말이야. 두 사람, 전직 대통령 부부를 열몇 시간씩 수사를 한 다음에 나온 게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려고 그랬던 거야. 노무현 그 권양숙 여사를 또 불러서 또 열몇 시간 또 괴롭히다 보면 말실수가 나오겠지. 그걸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권양숙 여사가 재조사를 받기 일주일 전인가? 시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1차로 불러서 조졌는데 갖다 막 뒤집어 깠는데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계를 뭐 버렸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만큼 혐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또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가 그 뭔가 말실수할 때까지 괴롭히고 또 말실수가 나오면 그걸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짜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권양숙 여사 조사받기 일주일 전인가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죽은 거야. 그 당시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안 치고 간 검찰총장,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검찰총장이 오바를 한 거야. 오바를 한 거야, 오바. 그 이명박이 막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를 자르지 않게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치게 몰아붙인 거지. 그 노무현 측근들을 다 뒤져가지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텔레비에 나왔어요. 기억나요? 근데 그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 결론이 청와대 직원들 둘이 기소가 됐었어. 무슨 불법 자금이었나 뭔가 청와대에서 일했던 직원 둘이 기소가 됐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결론은 무죄였어. 몇 년 뒤에. 2011년인가? 최종 무죄 나온 게 2011년인가? 2년 뒤에 무죄 나왔어. 다 무죄가 아니라면 누가 무죄예요? 누가 유죄예요? 난 유죄는 몰라. 유죄 받은 사람은 몰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측근 두 사람이 기소된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 기소됐다고. 마치 노무현이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보도했단 말이야. 다 무죄지? 다 무죄 나왔어. 결론은 그 노무현 대통령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개월 동안을 수사했어요. 검찰이. 그런데 나온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증거가 있었다라면 공개했겠죠. 이제까지 나온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조현호가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이 죽은 이유는 죽기 전날 엄청난 돈의 차명 계좌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뛰어내린 거다.
그렇게 경찰 간부들 불러 모아놓고 강의를 한 거야.